네, 안녕하세요. 통통 튀는 차통의 김지영입니다. 저는 지금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또 시승회사장에 그럼 어코드 하이브리드 또 시승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. 어코드는요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이제 터보 모델 두 개가 출시됐는데요.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또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. 가격은 이제 4,590만 원입니다. 제가 좀 한 2018년 6월쯤에 한번 어코드 스포츠를 한번 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. 굉장히 또 오랜만에 또 다뤄보고요. 지금까지 이제 한일 양국 관계가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본 차를 다루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를 비판을 하진 않고요.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의 이제 시스템 마력은요, 최대 마력은 215마력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엔진하고 모터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제 엔진 출력은 이제 145마력, 그리고 모터 출력이 184마력입니다. 그리고 두 개를 합산한 이제 토탈 시스템 마력은 215마력입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혼다 어코드를 시승했을 때도 그렇고요.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캠리라던가 닛산 알티마에 비해서는 외부라든가 내부 디자인 모두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3개 차종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제 모델이 이제 어코드고요. 다만 이제 좀 국내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본 차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약간 좀 올드하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.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, 또 약간 좀 클래식하다? 근데 이제 좀 국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화려하고 좀 멋진 그런 좀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이 차에서 타깃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나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요소를 많이 좀 중시하니까요.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일본 차 이제 디자인이, 그러니까 외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격적이거나 좀 참신한 디자인들이 있는데 내부는 좀 이상하게 조금 올드한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승 코스는요, 이제 서울 이제 양재 쪽의 덕케이 호텔에서 이제 용종도 부근을 이제 왕복하는 이제 코스고요. 이렇게 또 대교를 또 건너고 있습니다. 굉장히 또 시원시원하게 또 주행을 할 수 있는 게 또 특징이고요. 일본 차의 특성이 아무래도 좀 기본기가 좋고 좀 승차감이 좀 좋다는 그런 이제 특히 하이브리드는 약간 물침대라는 얘기도 있는데, 저는 굉장히 좀 그런 좋아하는 그런 또 이제 승차감이고요. 아까 고속 주행 했을 때도 좀 무난하면서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
그리고 버튼식 구성도 좀 특징이네. 제가 버튼식 구성 되게 좋아한다고 몇 번 언급했었는데요. 예전에 뭐 소나타나 뭐 이제 팰리세이드, 뭐 그랜저에서 봤던 이제 그런 버튼식 모델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. 약간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후진 기어는 조금 이제 파여 있는, 약간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. 이런 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 모델에서는요,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또 안드로이드 오토가 또 세팅이 또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요. 지금 이제 혼다에서 시승 행사를 할 때 이제 안드로이드 폰으로 또 세팅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내비에는 여기 카카오 내비가 또 탑재가 됐어요. 처음에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. 저는 티맵을 주로 쓰니까. 근데 이제 8인치 디스플레이로 이제 지금 되는데요. 이게 안 그래도 좀 이제 디스플레이가 작은데 최근 신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작은 편인데, 이게 뭐 화면 어떤 나오는 구현되는 그 부분도 이게 좀 크지가 않아서 조금 이거는 굉장히 좀 작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 신차들은 워낙 10인치 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이번 오코드 하이브리드에서 좀 달라진 점이 하나가 통풍 시트가 있다는 점인데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끔 없는 그런 이제 차량들도 있잖아요. 예전에 이제 아발론 하이브리드 토요타 시승할 때도 그 점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, 이번에 이제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좀 생겼습니다. 그리고 저같이 이제 땀이 많거나 또 여름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혼다가요 CR-V하고 또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는데, 이거는 아무래도 좀 위기감을 많이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 불매운동 이후에 굉장히 일본 차들이 좀 판매량이 급감을 했잖아요. 특히 이제 닛산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 출시를 했고, 그리고 제가 이제 판매량을 살펴보니까 2019년에 한 700대 정도 팔았는데 작년이 한 3000대 정도 되더라고요. 거의 3분의 1로 급감을 해버려가지고, 혼다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되면은 정말 닛산처럼 철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이제 2년 전 딱 이때만 해도요, 일본 차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갔거든요. 그래서 아마 벤츠하고 BMW를 제외하고 아마 넥서스, 토요타, 뭐 혼다 이렇게가 아마 5위 안에 다 들었거든요. 굉장히 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, 초기 가속도 굉장히 뭐 좀 좋고요.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좀 편안하고 또 안전한 느낌도 있고, 약간 좀 속도를 냈는데, 이제 지금 이제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구간인데 좀 차량 통행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냈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이네요. 흔들리는 것도 없고 만족스럽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뀐 걸 보니까 전면부에 이제 좀 크롬 라인이 좀 더 이제 진해졌고요. 약간 좀 더 좀 스포티해졌다고 할까?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강조하는 브랜드가 있고, 아니면 그냥 일반 차량처럼 좀 그런 걸 드러내지 않는 브랜드가 있는데, 오늘 이제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보니까 약간 좀 티를 낸다고 할까요? 그러니까 전면부에 그 이제 엠블럼 같은 경우도 이제 파란색으로 좀 했고요.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걸 나타낸 것 같아요. 그리고 측면이라던가 이제 후면부에 이제 하이브리드 엠블럼을 또 붙여놓은 걸 보니까 좀 많이 강조를 또 한 것 같습니다. 이 차량의 또 복합 연비는 17.5인데요. 지금 14.9 정도 나옵니다. 근데 아까 제가 촬영하다가 이제 공회전 시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감안하면은 한 15.5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. 아직까지는 좀 복합 연비보다는 좀 낮게 좀 나오고 있고요. 또 이 차의 좀 가격 경쟁력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4,750만원인데요. 그건 이제 그랜저하고 좀 많이 비교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아마 시작 가격이 3,700만원 정도 되고, 그 최상의 트림인 캘리그래피가 한 4,500만원이 좀 넘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, 어코드 하이브리드하고. 근데 뭐랄까, 이 옵션이나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이제 약간 아까 말한 화려한 디자인 뭐 이런 거를 좀 중시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랜저 쪽을 많이 선택할 것 같고요. 실제로 그랜저가 작년에 14만 대 팔렸는데 그 중에 한 4만 대가 하이브리드라고요. 굉장히 높은 또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, 또 소나타나 K5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최상의 트림 풀옵션 했을 때가 한 4천만원 내외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
좀 그렇게 크게는 안 나는 것 같아요, 생각보다는. 그래서 보통 하이브리드 하면은요, 이제 렉서스 EX300H를 많이 이제 꼽고요. 또 그 차가 좀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그런 또 입지를 갖고 있는데, 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6천만 원 어떤 전후의 가격대잖아요. 근데 4천만 원대에서는 이제 국내 차량도 굉장히 뭐랄까요, 좀 선호도가 높고, 그러니까 많이 이제 좀 그 갭이 좁혀진 것 같아요. 일본 차의 장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잔고장이 덜하다는 걸 많이 좀 꼽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그 기자 선배들 중에서도 좀 일본 차를 이제 타는데 좀 고장이 없다면서 좀 추천하신 분도 있었거든요. 그 전반적으로 일본 차는 좀 고장이 덜하다는 그런 좀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차가 예전에 좀 명성이 좀 많았던 국내 시장에서 그런 점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국내 차를 타다가 독일 차나 이제 좀 고급 차를 이제 넘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수입차 타고 싶은데, 그래서 그 중간 과정으로 또 일본 차를 타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또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.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분위기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확실히 뭐 일본 차를 살 때마다 뭐 정말 주행 질감이나 이런 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실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뭐 계기판이라던가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제 취향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. 이 차는 좀 특이하게요, HUD, 이 버튼이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 있네요. 보통 이런 버튼이 잘 없는데요, 이쪽 위치에는. 옆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도 많은데, 이렇게 HUD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주행 경로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충전이 되거나 뭐 회생제동이나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반잘 주행 뭐 이런 다양하게 좀 나오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혼다는 이제 혼다 센싱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볼보 같은 경우가 안전을 굉장히 또 안전의 이미지고요. 그리고 뭐 파일럿 어시스트라던가 뭐 시티 세이프티 뭐 이런 이제 안전사양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, 그런데 또 혼다 센싱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전면부 그릴 좀 밑쪽에 보면 사각형의 상자 같은 박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센서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혼다 센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시된 모델에 다 이제 기본 적용이 돼서 그런 점도 좀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타는 이유가 연비잖아요. 또 친환경성도 있고요. 근데 이제 고속주행보다 이렇게 시내 구간 갈 때, 특히 이제 정체될 때 좀 더 이제 하이브리드의 진가가 좀 발휘하는 것 같고, 연비로 인한 스트레스 덜 받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운전만 잘하면은 시내에서도 연비가 높고, 특히 이제 이 오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이 복합 연비가 도심이 더 높더라고요, 고속도로 주행보다. 그런 점들은 좀 이제 하이브리드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. 차통에서요, 이제 일본 차를 다뤘던 게 작년 이제 여름철에 그때 아마 캠리 하이브리드를 이제 썼던 기억이 있고요.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혼다도 이렇게 어떤 활동을 재개한 게 되게 오랜만이고, 일본 차에 대한 선호도는 뭐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또 그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시승을 하는데 이제 혼다에서는 이제 모터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. 2개 모터가 달렸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 출력보다 모터 출력이 더 높잖아요, 최대 출력만 비교했을 때.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는요, 그러니까 엔진이 메인이고 이제 모터가 약간 서브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반대인 것 같아요. 반대라고 하더라고요. 오히려 여기는 이제 모터가 이제 어떻게 주연이고 엔진이 조연이라고 해서 그런 점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. 예, 방금 또 오코드 하이브리드 또 시승을 마쳤습니다.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시승이었고요. 또 일본 차만의 그런 또 특징도 많이 느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장단점이 좀 극명하지 않았나 또 싶습니다. 또 의미 있는 시승이었고요. 또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지영이었습니다.